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9일 새벽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 파헤치기 네 번째로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헬렌 문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작은 도톰은 헬레니즘. 요거 발음도 헬렌 그러니까 조금 많은데 헬레니즘이 아니고 헬렌. 헬렌이 이게 그 종족 내지 어떤 언어 이름을 헬렌이라고 하잖아요. 헬렌. 그렇죠. 헬렌. 우리 소리로 헬렌. 나라 또는 언어. 헬렌. 이즘. 이즘은 우리 보통 일본 말로 주의. 어떤 주의 있잖아요. 주의. 이것도 참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예. 그러니까 헬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모저모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이라고 할까, 그거 아주 으뜸으로 내세우는 사상책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 이즘, 독일 말로 이게 이스무스, 주의, 참 밑도 끝도 없는 문자들, 아귀다툼이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렌, 이즘, 그쵸, 이즘. 여기랑 이제 관련해서 서구, 서구 문사철, 문자, 역사, 사상, 이걸 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문명, 문명. 문명을 또 조금 다른 성격으로 문화라고도 하는데 그 참 말이 다 이게 와전이 많이 돼서 세상 뜻도 그러하고 이런 낱말들이 신학 안에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와서 또 이게 춤을 추고 있으니 참 난맥상인데 다른 것이 아닌 성경, 또 성경 중에서도 원문에 이게 아주 기어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뭐 원어 조금 한다고 깔깔거리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참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때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원문 성경관을 똑바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한 똑바로 원문 성경에 대한 것을 받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거창한 도tum을 썼다고 해서 또 속으로 이제 흉보지 마십시오. 이 헬레이란 말을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헬라, 그렇죠? 헬라어다. 헬라라는 말로 많이 쓰죠. 헬라. 또는 이제 옛날에 언제부터 어떤 나라가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문 갖다가 자기네 글자처럼 하면서 히랍이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됐어요. 히랍. 이런 게 다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마구 지멋대로 쓴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속에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과연 바른가 그런가 그런 걸 만든 뭐 개인이 됐든 개인이 출발해서 어떤 패거리를 통과했던 그런 자들의 그 속에 아무리 선량함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이 성경 세계, 신학 세계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기능을 부렸든가.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는 아니면 세상, 특히 세상 중에 서구 아이들은 이런 헬렌이라고 하는 글자 또는 그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 문명이 됐든지 이걸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또 조작을 해내는 것이 원문 성경에 기어 들어와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오늘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 성경 우상주의자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원문 성경 비웃는 주의자들이 있고 뭐 알던 모르던 들은 풍어리건 어떤 뭐 패거리에 속해서 대리만족을 하건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든가. 최소한도 반식자가 절반쯤 아는 사람이 우한 문제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반식자 우한 심각한 거예요. 원문은 슬쩍 이제 폼 잡아놓고 자기 소리하는 것들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또 원문 가져오니까 자기 소리 한답시고 헛소리들 처음 듣는 소리 생소한 소리 그게 이제 신기한
느낌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 들어가서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들이 이단 사이비 가운데서도 또는 이단 사이비가 아닌 정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온 세계를 볼 때 벌어지고 있는지 아찔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경, 이른바 히브리서를 취해봤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요데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 카톤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휘오. 이거 읽기를 제대로 한 사람을 얼마나 우리 만나보셨습니까? 또는 자칭 난 이런 정도 읽는 것쯤이야 기본을 갖췄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 아니 그렇게 읽어도 되는가? 그럼 결국은 서양 아이들이 읽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현대에선 영어식으로 뭐 혀부터 이제 막 이렇게 꼬부리면서 뭔가 흉내를 내고 또 그거 내는 가운데 한편은 주눅 들어서 눈치 보다가 자신감이 없이 읽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주 버젓이 이제 또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내듯이 자만감에 빠진 자들도 있고 또는 뭐 이것이 이제 철학을 하는데 배웠건 또는 뭐 수학이나 문학 또는 신학을 하는 데서 배운 사람들은 또 막 꺼렁꺼렁 하면서 이제 젠치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성경이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읽더라도 어디서 뭐 어디까지 읽어야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부러 어떤 일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꼭 뭐 들어서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뭐 넘어뜨리면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은 아니로되 아무튼 예리하게 우리 분별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조건 다른 나라 우상주의가 만연돼 있어서 이른바 뭐 문화, 문명, 사대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폼을 잡는 거야. 돈 좀 꽤나 있고 권력 좀 있고 가방줄이나 좀 길고 집안이나 뭐 자기 패거리를 자랑하는 자들이 껐덕껐덕거리면서 참 폼 잡는 꼴이란 우스꽝스럽죠. 이 업계들 세계에서도 뭐 좀 아주 폼 좀 잡는 조폭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중에 하치를 양아치라고 하잖아요. 놀더라도 뭐 양아치같이 놀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참 아주 조폭스러운 어떤 그런 떡대를 신령한 떡대를 품으면서 이렇게 참 처신해야지. 그 정말 팔랑이 같이 그렇게 나불거리는 양아치 같은 거는 참 답답한 문제예요.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떳떳하고 정말 그 분야에서 참 대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책임감이라고 할까? 줏대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걸 쭉 볼 때 이런 표시들 이런 걸 이제 일명 액센트라고 그러는데 꼴들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런 표들이건 뭐 어떻게 귀걸이를 이렇게 놓은 건가? 또 이런 액센트. 그 다음 또 이거 아무 글자도 없는데 덜렁 공중에 매달려 있는 또 이런 또 표시. 가관인 건 또 이제 어떻게 낱말 아래 왼쪽에 이런 어떤 문장을 어떻게 끊어라 어떻게 관련된다 이런 그 부호들. 자, 우리 여기 좀 한 줄만 봐도 이런 종류들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글자 말고 이상한 조그만 것들까지 하면 대략 30개 정도가 지금 보여요.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 아무래도 잘 안다고 해도 이게 우리 눈길에 그 잡태기 구실을 해요. 잡태기. 이게 뭐 좋은 잡태기면 뭐 또 이렇게 나름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30개예요. 30개. 이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더럽게 물들이는 구실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이런 걸 원문에는 없는 이런 짓들을 누가 했는가? 먼저 이것을 장악했다는 자들이 언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주의자들인지 가짜 유태인을 자처하는 자들이라든지 그 흔한 영미주의자들인지 아니면 뭐 자칭 우리가 이 헬란 말의 원조다 하는 그 오늘날 현대 그릭이라고 하는 곳 사람들인지 또는 뭐 원문만 연구한다는 이른바 일명 자유주의라고 할까 인본주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서양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서양 오늘날 현대 그 서양이라는 유럽 중심한 영미 중심한 그런 근본 거기 패권을 지닌 아주 소수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동서 다 공히 노예들이에요. 좋든 나쁘든 뭐 그걸 잘 알아서 돈벌이 잘 되고 아주 편하게 먹고 살든 말든 근데 이게 신학 안에도 기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정말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글자잖아요. 글자. 이게 지금 글자예요. 글자.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글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하면 문자라고 하잖아요. 문자. 또는 뭐 언어라고도 해요. 언어. 그렇죠? 예, 언어. 뭐 말을 그린 거. 말을 갖다가 그린 거. 어떤 말을 쓰건 이게 지금 우리 건 아니고 딴 나라 말이잖아요. 예, 딴 나라 말 또는 딴 나라 글.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예요. 딴 나라 말이란 말이죠. 딴 나라 글이란 말이죠. 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다 보게 되면 레어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부터 온 말글. 이게 이제 우리 고유어를 침범하는 거예요. 외래종이 이걸 말살하고 변질을 시키기도 하네요. 변질. 이런 일들이 개인도 그러고 나라가 그러고 한 세대를 볼 때 특히 오늘날 같이 어떤 전자시대 하루권에 있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는 이게 뒷범벅이가 되고 고유어에 대한 의식도 딱히 뭐 강조하든 안 하든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고 이른바 세계어를 하나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세계어주의가 돼 있어요. 세계어를 모르면 꼽사리조차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뭐 조용히 있다 사라지라는 격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신학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가 적은 무리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척. 그게 뭐 로마 가톨릭 세계에 있는 자들이건 자칭 정통을 말하는 개혁파에 속해 있던 자들이든 기성교회들이 아주 패권을 휘둘러가지고 이단 사이비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아주 소수로 신음을 하고 있는 어떤 정통이라는 쪽 애들 말로 이단 사이비 쪽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자구책 중에 하나로 이런 외국어에 대해서 외래어에 대해서 특히 신학 교회 세계에 대해서 아주 그런 자들도 이 원문에 대해서 이 헬렌말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복잡 미묘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솟아나냐면 이게 일단 글자가 헬렌 말이잖아요. 헬렌 글이란 말이에요. 헬렌 문자예요. 이런 것으로 한때 풍미한 그 헬라 제국이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가 동방도 정벌해서 아주 큰
어떤 면은 사상 최초로 큰 제국을 이루었다. 현대사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야기, 문사철 중심한 그 열면에서 문명 전체를 그래서 헬렌이즘이다. 이렇게 서양 아이들은 영어 표기로 그렇게 주구장창 오늘날까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떨치고 있어요. 벌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격이라. 요걸 갖다 더 굳히기 위해서 약한 나라들, 다른 나라들, 자기네끼리도 편가르고 그 반대편이라는 걸 동양이다, 아시아다 그렇게 이제 규명을 하고 다 완전히 물들여 놓은 거예요. 식민지 만들었단 말이죠. 식민지를 구축해서 헬란말로 또는 직접 헬란말은 아닐지라도 어떤 문명 전반을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종교에서 딱 넣으면 이건 뭐 완전히 빼박입니다. 꽃놀이패예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아주 극소수가 다수를 갖다 지배하는 계급주의. 자기네들이 무슨 신의 대리자료도 되는 격 아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교에 파악하면 어차피 허물진 세상 아예요. 내세 저승이나 가서 잘 살아보자. 패배주의자들을 만들어버려요. 그중에 여러 방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이 언어 문자예요. 거기에 특히 종교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그렇게 떨치면은 그 식민지 경영하는 그 나라 앞잡이들을 웃대가리들을 세워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일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거할 수가 없게 법률도 그렇게 만들고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또는 문명까지라도 그렇게 짬뽕으로 조작해가지고 결의 민낯을 정말 다 뒤엎어버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수백 년간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 문명을 보면 적어도 500년 사예요. 그런데 헬렌이 언제 있던 나라입니까? BC. 야, 헬라 문명이 정립된 건 한 5세기? 4, 5세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이제 진행해 오다가 언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설 따라 삼천리니까 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다. 졸제 요절하는 가운데 나라가 내쫓났다. 그런 식으로 성경 신약 배경사들을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 기어 들어간 게 성경을 신학 분야 중에 이 헬렌말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엔 뭐 사본 얘기도 없는데 사본 얘기가 나오더니 사본이 1, 200개가 아니고 1, 2천 개가 아니고 이제 10,000개를 향하는 시대 아닙니까? 헬라어 파편 쪼가리들을 다 세면 말이에요. 아마 지금은 뭐 7,000개를 상회하는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 장사꾼들이, 약쟁이들이 똑같은 원료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게 아주 특효이라고. FDA에서 아주 국제 공인난 아주 권위 있는 거라고 이거 한번 시술 해보라고 복용해보라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김삿갓이 훨씬 선량하고 정말 호랭이 담배 먹던 때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자행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호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또 이렇게 장절까지 만들어 나가지고 쭉 보니까 이건 아직 쉼표지 마침표는 아니잖아요. 2절을 봐도 쉼표, 3절을 봐도 쉼표잖아요, 다 이거. 4절에 비로소 쉼표를 거치더니 종지부, 마침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1절에 종지부는 이건 뭐 잘못 인쇄된 거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게 다 생각이 없이, 뜻없이 그냥 어떻게 뭐
파리 같은 애들이 날아가다 똥을 찍 싸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개미 새끼나 올챙이 새끼입니까? 이거? 어떤 것도 요렇하고 어떤 건 요렇하고 어떤 건 요렇하고. 이거 정말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 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잖아요. 큰 글자. 뒤에도 이건 또 다 이렇게 써요. 또 이건 또 같은 말 같은 이건 또 그냥 소문자예요. 결국 뭐냐면 이게 서양 언어, 서구 언어가 갖고 있는 좋든 나쁘든 그 사상이 기어 들어와 있어요. 선점했다 이거야. 텃세 부린단 말이에요. 텃세. 이거 올바로 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야만은 울며 겨자 먹기를 했던, 아는 척하면서 쓱싹 했던 이렇게 최초의 한자들이 있고, 이걸 또 계속해서 계승하여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학교랑 거짓 규칙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헬렌 말로 된 그 문명 사상, 거기엔 정치, 경제, 그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종교가 깔려 있어요. 종교는 아니지, 이건 완전히 그냥 활용 점청같이 딱 결론이에요. 이런 수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저질러졌을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주도하는 세력이 서방 구라파란 말이에요. 유럽. 유럽의 중심은 처음엔 히랍, 나중엔 로메는 뭐고 또 로마는 뭔지, 이걸 이제 일명 라틴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라틴권으로 신학 세계도 종교 세계도 크게 서양 애들을 주도로 볼 때 두 쪽이에요. 그래서 라틴 신학, 헬렌 신학,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틴을 서방이라고 하자, 헬렌을 동방이라고 하자. 헬렌은 오늘날도 이제 저쪽 그리스 쪽이라고 할 때 이게 동양인지 서양인지 아이노코식으로 취급당하고, 완전히 EU라고 하는 유럽 깡패들을 볼 때 그릭은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주 황폐돼 있어요. 그리고 그쪽 이제 소아시아 그쪽 반도에 있는 쪽에 지중해는 흑해사이고 언저리에 있는 그 이른바 투르키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돌골족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족속이, 거기 애들 보세요. 그 몸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떡대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랑은 아주 뭔가 은근한 그 통하는 게 있어요. 좋은 사이든 뭐 나쁜 사이든 간에. 그리고 그 나름대로 아주 그냥 지금 뭐 끈 떨어져가지고 좀 뭐하지만 서구 아이들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중립국은 아니지만 줄타기하면서 정치를 잘 하는 격도 있겠지만, 아주 그래서 그쪽부터 우리 동양이라고 하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 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헬라, 여기에 로마, 여기에 터키, 옛날에 소아시아, 여기 에게 바다를 지나서 여기 첫성, 유럽의 촌모델을 빌립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이쪽이 이제 또 동방의 극지에서 극동이라고 하는 극동, 해가 뜨는 곳. 그래서 원래 우리 한자로 우리나라를 일본이라고 됐어요. 그 말을 슬쩍 훔쳐간 게 서방 아이들이 한 족속의 사람들 갖다 뿌려놓고 이름 붙인 게 오늘날 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게 동방, 동이, 일본, 배달, 우리, 청구, 다 그게 우리 배달결에 된 아주 여러 우리 한문의 호칭들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이쪽으로 해가 지는 거고 이쪽으로 해가 뜨는 것으로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아니, 지구가 또 동그라미 원형이면 다 거기가 동서양 될 수 있고, 거기가 다 어떤 나라든지 해 뜨는 쪽이 될 수 있잖아요. 상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해서 왜 또 아래 위는 구분이 됐어요? 누가 봤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까? 아, 은하계가 이렇게 흐르면서 별무리가 흘러요? 상상의 날개 우주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빠지면 성경 제대로 받질 못해. 받는 것 같아도 웃기는 얘기가 돼요. 아무튼 이런 우리가 지금 세상 학교에서 과학의 세계든 철학의 세계든 심지어 종교의 세계든 거기에 그 큰 아주 악한 사상으로 변절된 것이 이게 헬렌 사람들이 읽어놓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그 헬렌 사람들이 쓰던 말글을 중심으로 이 안에 문사철이 담기는 거예요. 문사철이. 식의주까지. 이것을 가지고 그 뒤에 헬라를 엎어버린 그 라틴 또는 라틴을 계승했던 오늘날 서구의 그 영미주의자들이 해적제를 청산하고 뭔가 체제를 갖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15세기, 16세기, 1500년대 이후 지금까지 500년사가 현대사인데 넓게는요.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우린 뭐 세상 모든 걸 지금 다 말하는 것보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거 바로 16세기 초라고 할까? 1517년이 이른바 루터가 가짜 교회로 변질된 로마 카톨릭을 맞선 거잖아요. 뭐 직접 자기가 맞선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뭐 95계절이라고 하는 걸 뭐 교회 뭐 게시판에 붙였다가 그게 어떻게 그냥 뭐 인쇄술이 좋았던지 뭐 때가 어떻게 됐든지 사람들 생각에 쫙 해서 이제 넓은 지역도 아니죠. 뭐 구라파는 가보시면 알지만 요종족 조종족 해서 그냥 누가 갔다 심은 건지 쫓겨난 그 유배당한 깡패들 후손인지 오물땅 있고 날씨도 보세요. 그냥 우중충하고 뭐 그거 이쪽 뭐 지중해 쪽 빼곤 다 북쪽 갈수록 이게 엉망진창 아니요? 거기 무슨 볼 것이 있다고 유럽 여행들 뭐 왕창들 가는데 다 뭐 좋은 게 있겠지요. 걔네들은 피해 의식이 있어요. 이런 환경 봐도 그러하고 자기네들 선조들의 이 역사도 좀 얼마나 정말 무식하고 해적질하면서 딴 나라 침략해서 망나니 짓거리를 했는지 혼인에서도 뭐 그냥 친족끼리 할 정도로 그 글자도 제대로 몰랐던 자들 아니에요. 언제 갑자기 세계사에 등장해서 그냥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 저쪽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그냥 나중에 이제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또 이태리든 이렇게 협잡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바통을 이어가면서 펼치는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인형 추상국가를 만들어 놓고 온 세계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종교를 가지고 이른바 기독교를 가지고 그중에 핵심인 성경 가지고 이런 걸 해놓은 거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읽는 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냐고요. 고전 그리가 아닌 뭐 고전 뭐 문학을 하건 뭐 하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오데우스 엘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파스카톤톤 헤메노투톤 이건 잘못된 거 이거냐.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끝내니까 무슨 여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딱 있잖아요. 또 끝내니까 또 역시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장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봐도 또 여기 또 보니까 투토하고 벌써 이게 삼격이다. 이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 찍어도 과연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 그럼 이런 걸 딱 해도 벌써 이게 앞이랑 강제로 막 끊어서 색이라는 거 이것이 과연 다 맞는가? 왜 꼭 이런 표시를 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띄어쓰기
숱한 띄어쓰기는 또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아, 여긴 또 문장 출발이 아닌지 대문자도 없잖아요. 에? 대문자가 없잖아요. 고유명사도 아닌데. 이게 총 대빵이야. 한자 쓰기만 하니까 한 낱말을 써버렸어요. 아주 특별하게. 오늘날도 이거 현대 서구 문자주의로 편만한 거예요. 필기체, 소문체, 각각의 큰 글자, 작은 글자. 그런 식으로 한글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1910년이요. 한심한 짓거리예요. 예? 그런 자들이 한국에서도 종교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장악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파괴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왜 이러냐? 서구 문자들, 이른바 알파베트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현대어를 그렇게 자기네들의 문법,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철자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원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갖다 원문 비평학이다. 뭐 거창하게 사본학이다. 원문 석이다. 원어학이다.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참 소가 배꼽을 잡을 일이죠. 자기네 나라 문자도 쭉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랑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이고 포님이 소리와 글자가 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도 모자랄 뿐더러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문자에 급급하는데 문자라고 하는 이거 알파벳 문자 자체도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부터? 헬라어 글자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헬라어 글자. 그 뒤에 라틴은 더 헬라 문명에 주눅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무식하고 엉망진창의 그 라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라틴을 석권한 게 한쪽은 영미 패권주의로 나타나고 하나는 로마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종교, 정치와 종교 이 양대 방면에서 경제는 사실 어떤 면에 이 정치랑 종교라는 아이들이 하나 허상을 만들어 놓은 이 경제, 돈을 가지고 부리는 방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사의 속내를 보십시오. 종교 웃대가리들과 어떤 권력, 정치 웃대가리들은 서로 다 상호 혼인으로 연결되는 것부터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패권 싸움하고 그게 바로 귀족주의예요. 귀족주의. 현대 서구랑 지금도 현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는데 종교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뭐 믿습니다. 나는 뭐 개혁신학을 했고 나는 로마 가톨릭주의고 해봤자요 다 그거.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근데 이거를 줏대 있는 언어 문자관을 확립하지 않은 교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판을 깔아서 여기 기어 들어가면 금방 신분이 상승이 돼서 금수저를 향한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비밀 같은 거 돌려서 그런 느낌도 받지 못하면서 간접질하는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왜? 잡아다가 유학시켜줘. 풀 스칼라십 해가지고 다시 여기 수입시켜서 공무원으로 침투시키던 종교계에 침투시키던 경제 장관 만들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식민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낱말만 없어진 거지. 세계주의, 이 글로벌리제이션,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온 세상에. 여기 바로 성경이, 신학이, 교회가 그 모양 굳건한 걸 배교다, 아포스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포스타시, 배교. 헬레말로 하이레시스, 파당. 에?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현대 문자관이 원문에 기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현대 서구 문자 알파벳 문법이라는 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가? 사탄의 역사죠. 속구소령 역사.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온 세상이 사람이 쓰는 언어 문자라도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닦아내야 돼요. 타락했으면 고치지 않으면 점점 그럴싸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다수가 쓴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리가 되고 올바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튼 헬레니즘과 서구 현대 문사철이 어떻게 속속들이 배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지금 글자 아닌 글자 문자 아닌 문자로 이게 변질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정음이라고 하고 우리말이라고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세뇌시키는 서구 교육이 한국 교육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백수십 년을, 짧게는 백수십 년을, 길게는 300년 이상을 그렇게 배달결의 그 수천 년의 찬란한 문명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영원한 식민지, 영원한 노예를 못 벗어납니다. 배웠다는 자들이 더 그 앞잡이로 마름으로 설치는 노릇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서구 문사철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걸 물론 알아야 되죠. 잘못했으면 끌어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원문 성경이조차 이런 짓들 해놓은 걸 모르고 이거 배운다고 와라 서구전법으로 또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요. 바른 기독교,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을 지니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늪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겉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 똑바로 읽어야 돼요. 똑바로 이것을 우리 말, 배달말, 우리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말을 갈고 닦으면서 줏대 있는 언어관 가지고 줏대 있는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가지고 이 종교 방면의 성경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문사철을 공부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없어진 지 150년 쭉 없어지기 시작하고 변질된 지 멀죠. 벌써 한 350년부터 600년 역사를 회복해야 돼요. 문자를 회복하려면 우리 문명의 현주소를 알기. 근데 이거 서구 아이들이 앞잡이들이랑 동서공이 완전히 그냥 잔멸해 버려가지고 뿌리를 알기가 어려울 만큼. 그럼 아참 우리가 가짜 종교를 믿고 이거 믿고 구원받는 종교라고 할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서구 신학이 완전히 그냥 이것에 대한 해석과 신학을 다 그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거기서 벗어나면 2단, 3단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벌어진 사실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를 고코메들이 조롱하고 바보 멍충이들이라고 종교에서 빠져나오라는 그런 소리도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들 와서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다는데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냐. 그것만 봐도 벌써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반은총으로도 말입니다. 길어야 7, 80 살면서 그동안 반짝 정말 정신을 반짝 차리고 사는 거 길게 잡아야 한 세대인 30년. 정말 또렷하게 사는 사람이 10년이 되겠어요? 안 되겠다. 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냥 뭐 하는지 모르다 그냥 갈 때 그냥 가는 신세. 모든 것이 꿈이론가 하노라 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자, 아무튼 여러 말을 그냥 간단히 하다 나니까 뭘 말했는지 모르게 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오늘 헬레니즘, 오늘날 이것이 서양 영미주의자들이 꿰찼고 로마 가톨릭 위시한 종교주의자들이 세계 통합 가운데서 성경을 그렇게 부려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원문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예리하게 파헤치지 못하면 노예로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고민해보고 기초부터, 읽기부터, 문자감부터, 일반은총회 근본인 서구 문사철부터 파헤쳐가지고 올바르게 하나하나씩 급할 거 없어요. 정확히 알아가는 분들이 이 마지막 때 남은 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